이 시리즈는 책으로 출간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포함된 독창적 개념과 해석은 자유롭게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표절을 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백모 박성현 세뇌 탈출에서 인용했다 라고 밝혀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글로벌리즘의 타락과 부활, 오늘 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은 역시 글로벌리즘이 뭐길래 그것에 관한 것입니다. 네, 먼저 세뇌 탈출 자율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주로 이제 이 글로벌리즘과 연관된 밑바닥에 깔려 있는 얘기인데요. 이 중국과 러시아의 이 공산 체제의 변화 과정, 그것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신냉전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이 용어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이 차이나 디커플링, 탈중국, 이게 진행되고 있죠. 또 유럽 에너지 공급망으로부터 러시아가 쫓겨났죠. 뭐 이런 점에서는 이제 요즘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변화는 이제 가두기, 즉 경제 체제로부터 거리를 두기, 이 자유준행의 경제 체제, 서방 경제 체제로부터 거리 두기라는 그 냉전의 원래 개념과 맞습니다. 옛날 냉전하고. 그러나 옛날 냉전을 이용한 그런 가두기와 좀 닮은 점이 있지만 근본적 차이가 있습니다. 뭐가 차이가 있냐? 옛날에는 옛날 냉전에서는 애초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중국이든 러시아든 이미 세계 시장에 완전히 몸이 푹 담그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또 중국이든 러시아든 지금은 경제 블록을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끝난 다음에 중국과 러시아가 경제 블록 형성하면 서로 보완적이지 않냐? 안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안 그렇습니다. 이미 그 단계를 다 넘어선 상태예요. 예. 이제 만약에 이제 과거 냉전 시절처럼 중러를 세계 시장, 세계 금융으로부터 분리해서 가두어 버리면 중러는 굶어 죽습니다. 또한 중국으로부터 막대한 수입을 하고 있고 중국 경제에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고 있는 이 서방 쪽의 세계 경제 역시 엄청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서방이라고 한다는 것은 제도와 가치를 뜻하기 때문에 일본, 한국, 대만도 서방에 들어갑니다. 싱가포르도 서방에 들어갑니다. 네, 이런 혼란 속에서 중러는 굶어 죽고 세계 경제는 거대한 쓰나미를 맞게 되겠죠. 이런 일은 바람직하지 않죠. 이런 세계대전을 불러일으키는 레시피이기 때문입니다. 이 까닭에 이 차이나 디커플링이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또 그래야 합니다. 또한 러시아 같은 경우에 결국 유럽 에너지 공급망에 다시 끼워달라고 유럽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의 석유가스 생산 및 운송시설이 우랄 산맥 서쪽, 즉 유럽 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러시아가 유럽 앞에 무릎을 꿇고 제발 우리를 다시 유럽의 석유가스 시장에 끼워주세요 라고 그렇게 애걸복걸하면 유럽 에너지의 일정 부분을 내줘야 됩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게 삶의 도리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죠.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세계 시장에 완전히 몸이 담그어져 있는 상태란 점은 중국과 러시아가 세계 질서에 대해 도발해서는 안 되었다는 걸 뜻하죠. 그럼에도 그들은 도발을 했죠. 러시아는 2008년 조지아 침공을 계기로 또한 2014년 제1차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이어졌고 드디어 급기야는 올해 2022년 제2차 우크라이나 본격 침공을 이렇게 연거푸 저질렀습니다. 중국은 한편으로는 서방의 자본, 기술, 영업비밀, 시장을 약탈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지원하기도 하고 대만 침공을 위협하기도 하고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침탈하기도 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세계 질서에 대한 이 같은 도발은 세계 시장에 대한 도발입니다. 세계 시장의 총애를 받으며 부와 성장을 누려온 자들이
세계 시장, 세계 질서를 공격한 셈입니다. 개도 밥 주는 손은 안 문다. 이 같은 속담이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는 개에게 적용하는 규칙조차 성립하지 않는 그런 황당한 시스템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황당한 시스템이 어떻게 하다가 도대체 이렇게 온 거야? 그럼 이제 발생학, 족보학을 봐야 됩니다. 지니올로지를 봐야죠. 예, 공산권 지배계급 엘리트들한테는 아주 치명적인 유전병이 있습니다. 세대가 거듭할수록 못난 놈들이 나옵니다. 열성유전이 일어납니다. 제1세대는 피바다를 섬기는 혁명사제였습니다. 사제, 프리스트였습니다. 제2세대는 부패 특권에 찌든 국가기생충입니다. 제1세대는 광기, 살기, 희생정신이 있던 혁명사제였었는데 이게 이제 그 아들들, 그 후배들로 되면은 부패와 특권을 즐기는 국가기생충으로 말하자면 열성유전한 겁니다. 소련의 경우 제1세대의 머릿속에는 낫과 망치와 피바다가 들어있었죠. 소련 깃발의 낫과 망치는 농민과 노동자를 상징합니다. 붉은색은 군인이 주도하는 피바다를 상징했습니다. 소련이라는 이름 자체가 노동자, 농민, 군인이 주도하는 해방구, 그걸 소비에트라고 부릅니다. 그 해방구, 소비에트들의 연방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소련입니다. 그러나 피바다도 한철이겠죠. 소련 지배계급은 스탈린 사망 이후 부패와 특권에 찌든 국가기생충으로 열성유전했습니다. 결국 소련 체제는 그리고 또 소련 체제가 이끄는 공산권 경제는 세계 경제로부터 격리되어 영락하고 낙후되어 가다가 차례로 민주화되고 드디어 1991년 말에 소련이 망했습니다. 중국은 좀 더 얕게 나갔습니다. 중국은 이보다 10년 앞선 1980년에 이제부터 소련을 적으로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미국에게 충성 맹세를 하고 카터한테 했어요. 이거를. 그게 카터입니다. 미국으로부터 최혜국 대우를 받는 제조업 하청기지 면허를 땄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거냐. 이게 이제 저걸 5갤런 카우보이 해트라 그래요. 실제로 저 속에 5갤런 20리터 물이 안 들어가는데 그 해트가 어벙벙하다 그래가지고 20리터가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5갤런 해트라고 부르는데 카우보이 해트라고 부르는데 저 등소평이 1980년 카터 앞에 가서 이제부터 소련을 적으로 삼기고 적으로 돌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저희가 만드는 물건을 미국 시장에 잘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싹싹싹싹 빌 때 저러고서 쇼를 부렸어요. 저게 1980년 등소평의 모습입니다. 네. 뭐 거의 자기 몸집만한 걸 뒤집어 쓴 거죠. 자, 이제 러시아 쪽을 보겠습니다. 이제 소련이 망하고 나서 그럼 열성유전이 멈췄냐? 공산체제가 없어진 다음에 공산권 지배계급 엘리트들의 열성유전이 멈췄을까? 아닙니다. 더 병적인 방향, 더 변태스러운 방향으로 치달았습니다. 1991년 말 소련이 망한 다음 국가기생충들은 재빨리 석유, 가스, 광물을 독점한 자원특권층으로 변신했습니다. 이들을 올리가르히라 부릅니다. 그로부터 한 10년쯤 지나서 2000년경에 이제 푸틴이 등장을 하는데 푸틴은 올리가르히를 없애는 대신에 올리가르히를 지배하는 총두목이 되는 길을 택했습니다. 정확히 기억해 두십시오. 푸틴은 올리가르히를 없애는 대신에 올리가르히를 지배하는 총두목이 되는 길을 택한 겁니다. 그 결과 러시아는 국가라는 허울을 뒤집어 쓴 그 석유 가스 회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배 계급은 국가 운영자가 아니라 석유 가스 마피아, 페트로 마피아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배 계급 내부의 의사결정 수법도 굉장히 마피아스럽습니다. 자기들끼리 말을 잘 안 듣는다. 그러면은 뭐 갑자기 고층 빌딩에서 창문 밖으로 자살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 가족이 도끼로 찍혀가지고 자살당합니다. 가족 동반 자살당합니다. 또 우리랑 좀 다르죠. 걔들은 고급 아파트는 이렇게 딱 우리로 치면은 이제 아마 뭐 타워 팰리스 같은 데가 그렇게 돼 있겠죠.
홀이 중앙에 큰 홀이 있고 위로 아파트가 쫙 올라가 있는 아파트로 가는 그 엘리베이터가 가는 그 홀의 샹들리에에 뭐 예를 들어 팔이 한 짝이 낮아빠진 채로 목이 매달려 갖고 걸려 있어요. 그런 식으로 내부를 군기를 잡습니다. 그런 식으로 군기를 잡아요, 얘들이. 살벌합니다. 그러니까 마피아죠. 그러니까 석유가스 마피아입니다. 페트롤 마피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마피아 두목이기 때문에 이런 그 막강한 말하자면 그 바디가드를 두죠. 이게 푸틴의 바디가드가 약 3만 명에서 4만 명입니다. 이걸 친위 바디가드인데요. 예, 연구자들은 이 바디가드들을 로마 황제의 친위 부대에 빗대어서 프레토리안 코호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영어 그 유튜브 같은 거 들으시다가 푸틴스 프레토리안 코호트 뭐 이런 말 나오면은 아, 그거 푸틴의 그 친위 부대 한 3, 4만 명 되는 애들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상을 좀 해봅니다. 만약에 자원을 석유가스에서 코카인으로 바꾸고 무대를 러시아에서 콜롬비아로 바꾸고 시대를 21세기에서 1980년대로 옮기면은 푸틴은 마약을 바탕으로 국가를 하이제킹하려 시도했던 콜롬비아 카르텔 두목 파블로 에스코바로 환생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이제 나코 테러리즘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마약 테러. 국가를 실제로 주물럭거렸어요. 무지하게 잔인한 수법으로. 페트로 테러 아닌가? 페트로 테러리즘 아닌가? 푸틴은? 마약 대신에 석유가스를 쓸 뿐이죠. 제가 보기에는 푸틴과 에스코바는 완전한 일란선 쌍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차이는 있습니다. 푸틴은 성공했고 에스코바는 실패했습니다. 국가장악에 실패했습니다. 뭐 중국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러시아의 국가기생충은 석유가스 마피아로 변신했죠. 공산체제가 무너졌을 때 페트로 마피아로. 중국의 국가기생충은 다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석유가스나 세계적인 광물 자원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루스아, 그게 알루미늄 회사거든요. 그런 거 없잖아요. 중국은 그런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은 어떻게 하냐. 어차피 국가기생충이니까 기생을 예술적 경지로 상승시킨 겁니다. 기생의 노하우를. 중국의 자원은 석유나 광물이 아니죠. 중국의 자원은 인적 자원입니다. 노동력과 기업인들입니다. 이 노동력과 기업인들이 국제무대에 나눴을 때 얼마나 싸가지가 있냐. 이걸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고요. 뭐 우리는 중국 노동자와 중국 기업인을 좀 우습게 보는 경향도 있지만 전 세계적 관점에서 보면 엄청난 가성비를 보이는 노동자와 기업인들입니다. 게다가 머릿수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자원이에요. 중국의 경우. 그러니까 중국 공산체제가 망한 다음에 중국 공산당은 혹은 중국 공산당은 공산체제라기보다 망했다기보다 아무튼 뭐 계획경제 말고 이제 세계시장 속으로 아까 카우보이 모자 둘러쓰고 5갤런 카우보이 해트 둘러쓰고 등서평에 가서 이제 온갖 쇼 부려가지고 이제 미국으로부터 이제 제조업기지 그 하청 면허 따온 다음에 1980년 일입니다. 이들은 이제 그 인간과 환경을 착취하는 것을 비즈니스 모델로 삼은 거죠. 러시아의 국가기생충들은 석유가스와 광물을 착취했죠. 그게 비즈니스 모델인데 중국의 국가기생충들은 같은 중국인, 인간과 환경을 착취하는 것을 비즈니스 모델로 삼은 겁니다. 이 자원을 착취하려면 러시아보다 훨씬 더 정교한 차원의, 훨씬 더 예술적인 차원의 그런 기생 노하우를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생의 예술을 완성했다. 국가기생충들이 중국의 경우에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 중국의 국가기생충들은 한편으로는 중국인의 근면, 인내, 적응력으로 만들어진 국부를 약탈을 하죠. 천문학적 금액을 약탈했다라고 추정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로 약 10조 달러 이상을 해외로 빼돌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온 국민을 세뇌, 감시, 통제, 처벌하는 동물농장을 구축하죠. 그러니까 한쪽은 국부약탈, 한쪽은 동물농장. 그다음 그런 거죠. 인간 착취, 환경 착취, 국부약탈, 동물농장. 이것이 중국 국가기생충들이 사용하는 그 아주 완성된 버전의 기생의 예술입니다. 기생도 예술이 되려면 그럴듯한 족보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이라 불리는 중국 기생충들은, 중국의 국가기생충들은 우선
개혁에 관한 크레딧부터 찬탈했습니다. 우리가 개혁했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먹고 살게 해줬습니다. 아닙니다. 천만에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말씀인지 몰라도, 굉장히 역설적인 말씀인지 몰라도 개혁은 문화혁명의 예기치 않은 부산물로 시작됐습니다. 문화혁명 때 펜대 굴릴 줄 아는 공산당 지식층을 몽땅 없애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집단농장도 제어가 안 되고 계획경제도 제어가 안 됩니다. 그게 다 느슨해집니다. 그 틈을 타서 농민들이 불법적으로 자가경작지를 늘려가고 불법적으로 장마당 교환을 늘려가고 불법적으로 상품 종류를 늘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평을 자가경작하던 것을 슬그머니 300평, 그 다음에 또 눈치 봐서 슬그머니 500평. 누가 와서 뭐라 그러면 우리 인민들이 노력해서 이만큼 산출을 내면 다 같이 먹고 살아서 좋지 않습니까? 가시는 길에 수박 한 덩이 가져가시고요. 참 제가 엊그저께 장에 가서 뭐 하니까 닭도 한 마리 갖고 왔는데 이것도 갖고 가시고요. 이래서 그 다음엔 가고 나서는 700평, 똑같은 방식으로 1000평, 한 정보, 두 정보 이렇게 늘려갔어요. 저게 문혁 말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정부가 이제 밀리잖아. 밀리니까 야, 그 장마당에서 말이야, 그 채소만 좀 팔아. 채소만 왔다 갔다 하고 그 닭도 괜찮아. 돼지 안 돼. 그렇게 하니까 네, 그렇게 할게요. 그래 놓고 채소 가는 김에 쌀도 한 말 들고 나가서 교환을 하는 거예요. 너 왜 쌀 갖고 왔어? 여기 한 대 가져가세요. 이거 뭐는 뭐 저기 다른 일도 있고 그래서 그냥 짐 싣고 왔는데 쌀이 그냥 같이 따라왔네요. 얘가 발이 달렸나? 얘가 왜 따라왔지? 그러면서 이제 그 상품의 품종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당국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 야, 그 월요일이랑 수요일만 해. 내가 월요일이랑 수요일만 하죠. 화요일도 나가. 야, 너 왜 나왔냐? 오늘 월요일 아니에요? 주저앉아서 파는 거야. 또 뇌물 좀 받치고. 그 월화수목금토일 장마당이. 이게 문혁 때 일어났어요. 문혁 때. 그래서 중국이 먹고 살만하게 됐어요. 오히려 문혁 때. 그러니까 뭐냐면 주리를 틀어서 관리 감독하던 것들을 전부 하방으로 쫓아버리니까 어떤 면에서 저 측면에서는 모택동이 참 좋은 일 한 거예요. 문혁 때. 다시 말하자면 개혁의 엔진은 처음부터 저항적 민초의 창이었어요. 민초였어요. 개혁의 엔진이.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이 아닙니다. 이게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의 작품이라고 하는 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중국 국가 깃발만큼 새빨간색의 새빨간 색깔의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자, 개혁개방과 관련해서 중국의 국가 기생충이 해낸 것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뭘 했냐? 네, 저희가 소련과 이제부터는 대립하겠습니다. 네, 저희 최애국 대우해서 저희를 제조업 기지 면허를 좀 내려주시옵소서라고 땅콩 농장 카터를 속인 거예요. 그래서 그 면허를 따온 거죠. 아까 보신 1980년 그 사건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면허를 따와서 물꼬가 딱 트이니까 이제 그냥 평범한 농민과 소상공인의 에너지가 막 끌어올라서 분출을 한 겁니다. 또 밖에서는 저거 될 것 같네. 중국이 참 운이 좋았던 게 러시아에는 홍콩이 없어요. 중국에는 홍콩이 있었다고요. 홍콩에서 대륙을 왔다 갔다 했거든. 홍콩은 국제 그거잖아. 저기 비즈니스 센터 아니야. 그래서 어렸을 때만 해도 농담이 너 홍콩 갔다 왔냐? 뭐 기분 좋아하면. 홍콩은 모든 게 다 즐겁고 밝게 돌아가고 풍요한 곳이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 홍콩이라는 그런 창구가 있으니까 이 그 동남아 화교 비즈니스맨들이 쫙 홍콩 통해서 돈이랑 사업을 쐈다고요. 또 타이상, 대만, 예, 국민당 쪽에 그 사람들이 또 비즈니스맨들이 쫙 돈이랑 상품 가지고 이제 돈하고 이제 자본 가지고 돈 가지고 홍콩 통해서 이제 사업을 쐈다고. 또 그 와중에 또 일본은 딱 봐서 중국을 키워야지. 중국을 키워야 우리 일본이 앞으로 중국이 분명히 동아시아판을 어지럽게 할 텐데 그래야 미국이 우리 이 손발 묶어놓은 걸 풀어놓지. 그래야 우리가 전쟁할 수 있는 정상국가가 될 수 있지. 일본이 이제 통박을 그렇게 잡으니까 일본이 그때 들어간 거예요. 그게 우리보다 훨씬 빨라요. 그 타이샹, 일본, 그다음 화교자본 들어간 게 한국이 중국에 진출한 것보다 10년 앞서서 들어갔습니다. 처음부터 들어갔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게 1980년대 초의 일인데,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말하자면은,
이 중국의 이제 국가 기생충들이 예, 이제 등소평 아재가 따온 그 면허를 가지고 말하자면 인간 착취, 환경 착취, 국가 약탈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정교한, 안으로는 동물농장을 꾸미고 예, 밖으로는 제조업, 국제 제조업 공급 사슬에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국가를 이제 찬탈하고 장악을 한 거죠.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